233호 중에 49, 2023년 10월 31일자 기사입니다.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당이 하청이 되었고 민주당을 위한 용역투쟁을 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주류인 조국통일파 NL이 민주당의 하청 계열화되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의제 233호 중에 52입니다. 2024년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반대운동, 광우병 집회, 천안함 계담 살포 등의 주역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녹색정의당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도 비례위성정당, 지역구 선거연합을 논의 중이다. 반윤석열 전선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당선권 앞순위 1번에서 10번까지를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하였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기본소득당 용해인, 양이원영이 수혜자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3, 2024년 2월 17일 이석기 통진당 후신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5개 지역구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83곳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4, 2024년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민주, 반미, 친북, 괴담 세력의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줬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는 진보당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5,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대가로 통진당 후신의 울산 북구 지역구 한석, 비례 3석, 총 4석을 보장했다라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6, 2024년 2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간첩단 터질 때마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도당위원 장 등 주요 간부들이 최근 몇 년 새 방첩당국에 적발된 5개 주요 간첩 사업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57, 2024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종북 경기동부연합 이재명 숙주로 국회 진출, 통진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위성정당 철회 촉구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8입니다. 2024년 3월 2일 민주당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가속했다. 72곳에서 단일화를 진행 중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59, 2024년 3월 4일 진보연합의 꿈 이재명이 이루어져 윤영덕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한다라고 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0, 2024년 3월 6일 국보법 수배 민주노총 간부 민중당 대표도 비례 당선권,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당선 안정권의 배치를 약속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1, 2024년 3월 12일 당선권의 종북세력 줄포진, 민주당, 정당의 헌법질서 긍정의무 위반, 종북세력 공천의 반헌법성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민주당도 내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선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고, 더불어민주연합 일본 전지의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여온 결의하나 활동가이고 결의하나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 통일범민족연합 조성우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233호 중에 62, 2024년 3월 18일자 기사입니다.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추천 3인이 당선권, 당내에서도 왜 이렇게 진보당 입성을 보장해 주나라는 여론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233호 중에 63, 2024년 4월 11일 민주당을 등에 업고 통진당 후에 3명이 국회로 입성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4, 2024년 6월 14일 통진당 의원 출신 김재현 진보당 신임대표로 선출되었다는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5, 2024년 6월 15일 제2통진당 사태 발생 땐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3호 중에 66, 2024년 11월 9일자 기사입니다. 간첩 속줄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대규모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하였고, 민주당은 원래 민주노총 등과 공동 주최 집회를 검토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별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는 장소가 같고 시간도 비슷하다. 233호조 68 2025년 2월 10일 진보당 개헌 전략엔 노동중심의 자주 평등공화국의 건설, 한미동맹의 해체, 주요 기간 산업의 국유화, 영토조항의 삭제, 완전한 토지공 개념의 도입 등이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첩과 대공수사권의 약화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1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기무사령부 해체 후 뚫려버린 안보구멍.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군에 있는 적폐청산으로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사건 재조사에 나선 뒤 2018년 기무사를 해체했다는 기사입니다. 기무사 해체 당시 부대원 약 1,200명이 야전으로 방출되었고, 문재인 정권은 개헌 문건이 있다고 해서 개헌 문건은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의 친위 쿠데타라고 음모를 몰아서 군검 합동수사단이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가 전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235호 중에 3, 2024년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군 기무사 해체 뒤 정보사 기밀 집중적으로 팔아넘겨 대북 첩보기관인 정보사령부 군무원이 2017년 중국 정보요원 추정인물에게 돈을 받고 우리 비밀요원 정보 등을 넘겼다. 비밀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작년 초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된 것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4, 2024년 10월 29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되었는데, 235호 중에 5, 2024년 8월 22일 경찰은 대공수사권을 맡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간첩 검거는 0건이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과장급 안보수사 경력은 평균 1년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8, 2022년 8월 26일 윤석열 정부 문정부 기무사 해체 수사 시동. 기무사 해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석연치 않아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235호 중에 10, 2022년 9월 13일 기무사 해체하려 개헌 문건을 왜곡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104호증 영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6일 김병주 TV 그리고 곽종근 박선원 편의 일부입니다.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잠시만요. 곽종근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주었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인원과 밖에 있었던 인원이 있었는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라고 인원 요원이 특전사령부 인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박선원이 작은 소리로 의원들을 빼내라라고 하였고, 김병주가 그를 받아 국회의원들을 빼내라라는 진술로 변경되어 가는 과정이 보입니다.